자,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간은 20분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시간에는 학습한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하거나 선생님이 저번에 나눠준 유인물을 풀면서 스스로 조용히 자습하면서 지내면 괜찮겠죠?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 적분에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적분이 있네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 두 적분 중에서 부정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단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 계량기는 수도관에서 물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계산한다. 여기서 물이 흐르는 속도는 사용량의 순간 변화율에 비례하므로 계량기는 그 순간 변화율에서 물의 사용량을 알아내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의 역과정으로 적분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읽은 이 글을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이후 부정적분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물을 사용한 총량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자, 물의 사용량을 ft로 나타낼 수 있다면, 자, 이 ft를 t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구한 f't가 의미하는 것은 물에 순간적으로 사용한 사용량이 되고, 이 순간적으로 사용한 양은 물이 흐르는 속도라고 봐도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f't를 물이 흐르는 속도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함수 사이의 관계, 특히 ft가 f't로 변하는 이 관계를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 계량기는 그 순간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이 뭐죠? F'T, 물이 흐르는 속도에서 물의 사용량, 자, FT죠. 물의 사용량 FT를 알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과정인지 화살표로 나타내 보자면 F'T를 통해서 무엇을 안다? FT도 알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이 과정이 정확하게 미분의 역과정하고 동일하며 또는 미분의 역연산과 동일하며 우리는 이러한 미분의 역과정을 적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는 미분을 거꾸로 되돌린 거야. 미분의 역과정이야. 미분의 역연산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분 개념을 이해할 때 보다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적분 개념을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겠습니다. 자, 보면 보이는 용어는 부정적분이 보이는데요. 선생님은 이 부정적분을 부정 따로, 적분 따로 해석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적분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적분은
그쵸? 미분의 역연산이야. 그러면 혹시 부정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자, 부정 방정식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부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부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을 뜻을 풀어서 생각을 다시 해보자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미분의 역연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의미는 정확하게 부정적분 의미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분이 무엇일까? 개념 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념 열기에서는 미분에서 EX가 되는 함수 형태를 추측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할 건데 이렇게 미분한 결과가 EX가 되어야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사고를 뒤집어서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있으면 미분해서 나타냈지만 미분한 결과 EX가 되게끔 하는 원래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EX는 간단해서 생각보다는 찾기 쉬울 것 같네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면 X제곱도 미분을 하면 EX가 되고요. 그리고 X제곱에서 플러스 1을 한 것도 미분을 하면 EX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함수가 있을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랄까요? 플러스 2도 있을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결국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X제곱은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면서 어떠한 상수 C가 있어도 우리는 미분을 하면 EX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자면 자, 여기 학생들은 자, EX가 되게끔 하는 함수 형태를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를 찾았었는데 자,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x제곱 플러스 2x를 미분하면 또 2x가 되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찾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 미분해서 2x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형태는 x제곱 플러스 k, 특히 k는 상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배운 도함수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글귀를 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자,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자, fx가 어떤 fx인지 나타내기 쉽지 않으니 선생님은 여기 있는 왼쪽 fx를 대문자 fx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fx를 소문자 fx로 말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식은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끊고 뭐다? 소문자 fx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는 미분하는 거니까 대문자 fx의 도함수는 대문자 fx를 미분한 값이고 그리고 그게 뭐가 된다? fx가 된다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쁘게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등식의 관계를 만족을 한다면 우리는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 또
이 부정적분을 기호로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기호를 S자를 늘려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늘려서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 기호를 우리는 인테그랄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면 인테그랄 fx dx로 읽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테그랄 fx dx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부정적분의 의미 다시 한번 볼게요. 부정적분은 뭐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어. 뭐가? 미분의 역연산이. 자, 미분의 역연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만족을 하는 fx를 찾아볼 건데, 자, 우리 얘네들을 모두 미분하면 ex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fx가 x제곱일 때 어떻게 될까요? 얘를 미분을 하면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도 x제곱을 미분을 하면 2x가 되는 이 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x제곱을 2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더라. 자, 얘는 뭐다? 2x의 부정적분입니다. 한 개 찾았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도 같은 방법으로 대문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둔다면 도함수는 2x가 되고 그것을 등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은 뭐다? 2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x제곱 플러스 2도 얘를 이렇게 바꿔준다면 얘도 바꿔주고 얘도 바꿔준다면 뭐다? 모두 함수 2x의 부정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찾은 여기 함수 형태는 뭐다? x제곱만 중복이면 돼. 여기에 상수만 다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 2x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고 특히 뭐다? 상수함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정적분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함수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한 개, 두 개 꼽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fx, 대문자 gx는 뭐죠?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자, 미분하면 원래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돼야 되고 여기서도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우리 대문자 gx 마이너스 대문자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 대한 미분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미분을 쪼개서 미분을 할 수가 있고 대문자 gx도 미분을 하면 소문자 fx가 되고 자, 그리고 대문자 fx도 미분을 하면 소문자 f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다? 얘네들이 같아서 0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어떤 함수다? 상수함수이다. 이거 우리가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상수를 실어둔다면 우리 두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자, 얘네 둘은 뭐다? 상수를 더하면 되더라. 자, 그래서 한 부정적분을 구해놓고
거기에서 어떠한 상수만 더하면 다른 부정적분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가 있더라.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죠. 하나의 부정적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자, 소문자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 우리가 구한 부정적분에다가 어떠한 상수를 더하면 되겠더라. 자, 이때 이 상수가 변할 때마다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fx의 임의의 모든 부정적분을 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상수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이때 이러한 상수 C를 우리는 적분 상수라고 나타낼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분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건데, 적분한다의 의미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fx를 적분한다고 말을 할 거예요. 자, 이 이상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될 때, 그때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은 뭐다? 대문자 fx 플러스 c. 이때 c는 적분상수이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참고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부정적분을 미분을 하면 적분 안에 있는 함수 그 자체가 튀어나오더라. 자, 이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양변에 무엇을 하면 되냐면 x로 미분을 하고 싶어. x로 미분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 미분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식은 상수 c는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문자 fx의 미분이더라. 자, 그런데 대문자 fx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소문자 fx가 되니까 이 결과는 소문자 fx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자, 부정적분을 미분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함수가 튀어나오더라. 자, 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본다면 하나 안 한 내용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1은 생략이 가능해서, 자, 요식하고 요식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안에 숫자가 없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1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일단은 미분해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하단에 보면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우리는 뭐다? 인테그랄 3x제곱 dx는 무엇임을 알 수 있다. x세제곱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검토도 중요한데, 검토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얘를 미분을 한다면, 얘를 dx로 미분을 한다면, 앞에 있는 이 참고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자, 왼쪽은 그대로 3x 제곱이 빠져나갈 거고, 이거는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미분을 해보면 우리 이 두 식이 같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번씩 검토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부정 적분 그리고 플러스 C 적분 상수를 붙이면 되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미분했을 때 5가 될까요? 자, 이 무엇이 네모가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5x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5dx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5x 플러스 c로 적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언가 미분을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4x 세제곱이 나와야 된대. 그랬을 때 이 네모를 여기에 적고 그 다음 적분상수를 붙인다면 우리는 부정적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네모 어떤 값이 어떤 식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x 4제곱 자 x 4제곱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c로 적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분을 예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지 말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사실 자잘한 조건이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 fx는 부정 적분이 존재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fx는 미분도 가능해야 되겠죠. 사실 함수는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fx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은 어딘가 익숙해요. 어디 있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은 위로 올려보면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쉽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fx로 되돌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fx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 차근차근 풀어보면 인테그랄 f 프라임 x의 dx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네모를 미분해서 f 프라임 x가 되게끔 하는 이 네모를 찾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분상수를 붙여야 되겠더라. 자, 여기에서도 가장 간단한 네모는 fx가 되니까 우리가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식은 fx 플러스 c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비교를 해보자면 왼쪽에 있는 식은 fx가 나오지만 오른쪽에 있는 식은 fx에서 추가로 뭐까지 적분상수까지 붙은 형태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이 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분상수가 있다면 이 모양이 어떤 꼴이든 간에 무언가 식이 나오고 플러스 c 얘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숙지를 한다면 이 두 식의 차이점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정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어떤 다항함수에 대해서 부정적분이 어떤 꼴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함수의 실수배 합차 사이의 부정적분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자, 한 항에서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리고 함수의 실수배 합차에 대한 부정적분을 알게 되면 다항식에 대한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